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앞으로 유럽연합 EU가 중공에 대해 어떤 스탠스로 나아갈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 25일 유럽의회 중국위원회 의장 라인하르트 뷰티코퍼가 트위터에 중공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오늘은 중공 계란 볶음밥의 날이다. 중공은 계란 볶음밥에 큰 신세를 졌다. 계란 볶음밥은 중공이 북한처럼 되는 것을 막아줬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장의 계란 볶음밥 사진을 올렸습니다. 모택동의 아들 모한영이 6.25 전쟁 당시 멋대로 계란 볶음밥을 해먹다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을 조롱하는 포스팅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11월 25일입니다. 뷰티코퍼가 모한영의 제삿날을 축하하면서 당시 그 일이 없었다면 중공이 북한처럼 세습체제가 됐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한영은 모택동이 전처 양카이 후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모한영을 후계자로 여긴 모택동은 6.25 전쟁에 아들을 보내 전공을 세우는 게 정통석 확립의 첩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 10월 20일 10년의 소련 유학 경험 있는 모한영은 러시아 통역 신분으로 팽덕회를 따라 6.25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사령부에 배속됩니다. 모한영은 참전 34일이 지나 미군의 폭격으로 28살에 사망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 중공군 작전처 부처장, 선양군구 참모장을 지낸 양대가 저술한 지원군 사령부의 세월이란 책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11월 25일 모한영은 평안북도에 있는 중공군 사령부에서 김일성이 팽독회에게 선물로 보낸 한 바구니의 계란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다 폭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취사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하고 날이 밝은 후에는 연기를 피워서는 안 되며 대피할 때는 방공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한영은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11월 25일 당일에 모한영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을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모한영은 10시쯤 방공호에서 나와 작전실로 갔고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계란으로 볶음밥을 해먹었습니다. 사실 말이 볶음밥이지 백미가 아닌 수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11시쯤 폭격을 시작한 4대 미군 B-26 폭격기가 취사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전실에 정확하게 소위탄을 투하했습니다. 작전실에서는 모한영과 작전참모 까오루신, 작전처 부처장 청푸 3사람이 있었는데 청푸만 방공호로 뛰어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밑으로 숨었다가 폭사했습니다. 11월 25일은 계란 볶음밥의 날이라면서 중공을 한껏 조롱한 라인하르트 뷰티코퍼는 독일 녹색당 출신입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녹색당 공동 당수를 맡았고 2009년 이후 유럽의회 의원입니다. 2005년 슈레더 독일 총리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대중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 했을 때 그는 이에 극력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공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독일 녹색당 출신인 그는 유럽의회에서도 중공의 만행을 줄곧 규탄해왔습니다. 2020년부터 다국간 대중공 의원연맹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그는 화웨이와 중싱텔레콤의 5G가 유럽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보이콧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신장 위구르와 홍콩의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도 계속 중공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20일 유럽연합이 신장 문제와 관련해 중공관리 4명과 기업체 1곳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중공은 보복 조치로 뷰티코퍼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럽의회에서 인권 만세를 외치면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중공 당국이 홍콩의 애플 대리를 폐간하고 홍콩 관리들에게 중공의 충성 맹세를 강요하자 이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중공에 대항하는 리투아니아를 적극 응원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베트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항의하는 것은 세계가 지켜야 할 공동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면서 유럽은 대중 강경 기조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에 맞서고 있는 타이완과 함께 한다면서 강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발틱해 리투아니아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선봉에 섰습니다. 리투아니아 교육과학체육장관 슈구디네는 동계올림픽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위원회 의장 파빌리오니를 포함한 17명 등 절대 다수의 집권연맹 국회의원들은 연명선을 내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부 관리들, 리투아니아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선수들은 집단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치인들은 국제 스포츠 경기가 전체주의 국가의 이미지 세탁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은 전 세계의 것이지 주최국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거부한다고 말은 뱉어놓은 상태지만 아직 뚜렷하게 참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리투아니아가 처음으로 태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선수단을 보낸다는 건지 안 보낸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특이한 레토릭입니다. 중공은 리투아니아가 타이완과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그 보복으로 주 리투아니아 자국대사관을 샤제 다페 대표처로 격하한다고 25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원인으로 영사 업무를 잠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불과 2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복을 한다고 해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리투아니아 중공대사관 홈페이지는 여전히 대사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공식 트위터는 대표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대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11월 25일 소치에서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6개월 동안 1,200리터당 270달러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3년에 맺은 계약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갱신하는 겁니다. 1,200리터당 270달러는 유럽에 공급되는 300달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주 파격적입니다. 네덜란드 천연가스 거래 플랫폼 TTF의 선물 가격은 1,200리터당 무려 1,02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푸틴은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역사적 인연을 외교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나치 독일에 용감하게 맞서면서 러시아 붉은 군대에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슬라브주의적인 관점에 대조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또 과거 나토의 폭격을 받은 전례가 있어 유럽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티토의 비동맹 노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만하지 않고 작은 나라를 무시하지 않는 푸틴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푸틴과 전화하게 되면 보통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메르켈의 경우 며칠 걸리고 시진핑은 그보다 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르비아에도 3,000명 정도가 있다면서 그동안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서유럽으로 가도록 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난민 정책을 감안해 경유지 노릇을 해왔는데 이제 그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유럽의 위선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